배려벽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았다. 근처에 모텔은 하나 있었죠. 무지개 모텔이라고. 거기도 문 닫은 지 꽤 됐어요.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낯설어졌다. 빽빽한 아파트 대신 낮고 낡은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다. 마음속으로는 말이 안 되라고 되뇌었지만 몸은 이미 과거로의 여정을 멈출 수 없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 그곳에 가면 5년 전의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택시는 외곽의 낡은 도로를 달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멀리 녹슨 철로가 보였다. 기사님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건물이 있었다. 녹색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희망 간이역. 옆에는 낡은 벽돌 건물에 무지개 모텔이라는 흐릿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수아는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다. 이 장소는 처음 와보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아빠의 낡은 사진첩에서 본 것 같은 풍경.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모텔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아니, 닫혔다기보다는 낡아서 아예 사가버린 것 같았다. 수아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건물의 외벽은 담쟁이 덩굴에 뒤덮여 있었고 창문들은 깨지거나 먼지로 뒤덮여 내부를 전혀 볼 수 없었다. 아, 여기는 들어가기 힘들겠는데 수아는 살짝 실망했다. 아빠가 남긴 마지막 단서가 있는 곳이 이렇게 허망한 폐허라니. 하지만 5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는 것 자체가 애초에 허무한 일이었을까? 그때 수아는 모텔 건물 뒤편으로 이어진 좁은 시멘트 길을 발견했다. 아마도 모텔 주인이 쓰던 뒷문이나 창고로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길로 들어섰다. 길 끝에는 낡은 나무 문이 있었다.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을씨년스럽게 울렸다. 문은 억지로 힘을 주자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내부는 어둠침침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5년 동안 갇혀있던 묵은 공기가 수아를 덮쳤다. 이 방이 바로 아빠가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던 방일까? 주변을 둘러봤다. 방 안에는 침대 매트리스의 흔적만 남아있었고 작은 협탁 하나가 구석에 쓰러져 있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협탁을 일으켜 세웠다. 먼지를 닦아내자 협탁 위에 얇은 코팅된 종이 한 장이 붙어있는 것이 보였다. 이 방을 이용해주신 이재한 고객님께 2024년 10월 28일 객실 내 중요한 물품을 두고 가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관해 두겠습니다. 연락주세요. 050XXXXXXXX 무지개 모텔 주인 올림.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아빠가 무언가를 두고 갔다. 그것도 모텔 주인이 중요한 물품이라고 명시할 만큼의 물건을. 수아는 즉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호음만 울릴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폐업한 모텔이니 당연한 결과일까?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수아는 모텔 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을 다시 고민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나는 다시 밖으로 나와 간이역 주변을 걸었다. 간이역 옆에는 낡은 매점 건물이 있었는데 유리창에 폐업 안내 대신 잠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나는 매점 건물 뒤편에 있는 낡은 농가를 발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혹시 이 근처 무지개 모텔 주인분이나 연락처를 아시나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더니 무지개 모텔. 아, 이 시내 모텔 말이지. 5년 전에 서울로 이사 갔지?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는다고 했는데 잘 안 됐나 봐. 수아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물었다. 혹시 이 모텔 주인이 5년 전에 저희 아빠 물건을 보관해 두었다는 메모를 봤는데요. 그 물건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그거.
이씨 양반이 그랬지? 돌아가신 손님이 두고 간 건데 그걸 자기가 못 버리고 보관하고 있다고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것이라고 했던가? 매일 그게 생각난다고 했었지.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물건. 그리고 아빠의 메시지는 별표 짓지 마 별표였다. 수아는 직감했다. 아빠는 자신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물건을 딸이 찾아내도록 의도적으로 그곳에 남겨둔 것이다. 그 물건은 분명 별표 짓지 말아야 할 추억 별표의 핵심을 담고 있을 것이다. 할머니, 혹시 그 모텔 주인분 아들 연락처라도 아시나요? 제가 꼭 그 물건을 찾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아빠의 유품이에요. 수아는 간절하게 부탁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허허. 워낙 정이 많은 양반들이라. 내가 아들놈 번호를 적어놨던가. 할머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다이어리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낡은 글씨로 적힌 번호를 수아에게 건넸다. 010YYYYYYY 이 모텔 주인 아들. 수아는 감사하다는 말을 100번도 더 하고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뚝 이번에는 달랐다. 3번의 연결음 끝에 잠긴 목소리의 젊은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돌아가신 이재한 씨의 딸 이수아입니다. 혹시 무지개 모텔에 저희 아빠가 두고 가신 물건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 이재한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물건 이야기를 가끔 하셨죠. 네, 저희 집 창고에 아직 있어요. 아버지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셔서. 어떤 낡은 필름통 같은 거예요? 낡은 필름통. 수아는 필름이라는 단어에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요즘 세상에 필름통이라니. 그것은 아빠의 세대, 그리고 수아의 어린 시절의 아날로그적 상징이었다. 지금 제가 오시 희망간이역 근처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찾아뵐 수 있을까요? 수아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5년의 퍼즐이 마침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멀리 있어서. 아버지께서 물건을 맡기실 때 제게 따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딸이 오면 이 필름통을 열지 말고 꼭 희망간이역을 걸어보라고 전해주게. 희망간이역을 걸어보라고요? 네, 그리고 필름통 안에는 작은 종이가 한 장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별표 너와 나의 비밀 창고 열쇠 별표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종이를 찾으면 그제야 필름통을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수아는 문득 아까 할머니가 말한 별표 두 분만의 비밀 별표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아빠는 단지 물건을 남긴 게 아니었다. 아빠는 메시지, 모텔 주인, 그리고 아들로 이어지는 일종의 심부름 게임을 딸에게 시킨 것이다. 5년 후에 딸이 자신의 죽음을 딛고 다시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아는 남자에게 찾아갈 주소를 받고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손에는 여전히 희망간이역의 먼지가 묻어 있었다. 수아는 간이역 플랫폼으로 걸어갔다. 녹슨 의자와 잡초가 무성한 철로. 이곳은 5년 전 아빠가 출장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탔던 곳일까? 아빠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장소. 수아야, 잊지 마. 아빠의 목소리가 철로 위를 맴도는 것 같았다. 수아는 눈을 감고 아빠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새겼다. 아빠가 그녀를 이 간이역에 데려왔던 적이 있었을까? 아빠와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했던 추억. 어쩌면 별표 너와 나의 비밀 창고 별표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이곳 희망간이역에 묻혀있는 어떤 감정일지도 몰랐다. 필름통은 이제 그 열쇠를 쥐고 있었다. 수아는 5년의 시간을 넘어 아빠가 던진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았고 이제 그 해답을 풀기 위해 다음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모텔 주인 아들 이재훈 씨를 만난 것은 꽤 먼 서울 외곽의 주택가였다. 그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수아를 보자마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5년 동안이나 이걸 보관하고 있었다니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저희 아버지도 이 물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수아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다. 사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닌가? 5년 동안 아빠를 잊으려 애썼던 사람. 재훈 씨는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앉은 조그만 금속 필름통이 들어 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5년의 시간을 증명하는 듯했다. 마치 타임캡슐처럼 느껴졌다. 이게 전부예요. 아버지가 신신당부하셔서 내용물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오면 희망간이역을 먼저 걸어보라고 전해주라는 말도요. 수아는 필름통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무게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5년치의 그리움과 미련이었다. 나는 이미 희망간이역을 걸었다. 텅 빈 플랫폼, 녹슨 철로, 그리고 아빠와의 잊지마 통화.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통 하나로 연결되는 기분이었다. 혹시 저희 아빠가 그날 모텔에서 어떤 모습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수아가 물었다. 재훈 씨는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그날 제가 잠깐 모텔 카운터를 보고 있었는데 이재한님은 좀 피곤해 보이셨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체크아웃 하시기 직전에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뭘 열심히 타이핑하시더라고요. 딸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이 필름통을 두고 갔죠. 저희 아버지께 꼭 좀 보관해달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요. 평온한 표정. 열심히 타이핑. 딸에게 보낼 선물. 아빠는 죽음을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 딸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만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수아는 필름통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재훈 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수아는 차 안에서 필름통을 열었다. 뚜껑을 돌리자 낡은 금속 특유의 소리가 났다. 안에는 예상대로 필름은 없었고 깨끗하게 접힌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종이를 펼쳤다. 아빠의 익숙한 필체. 너와 나의 비밀 창고 열쇠.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희망간이역, 세 번째 소나무, 그 아래. 수아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찾았다. 아빠가 남긴 깃집 마의 구체적인 목적지. 별표 세 번째 벤치, 그 아래 별표였다. 아빠는 통화에서도, 문자에서도, 그리고 이 마지막 메모에서도 끝까지 직접적인 해답을 주지 않고 딸이 스스로 찾아 나서기를 유도했다. 이것이 바로 아빠식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다. 수아는 즉시 차를 돌려 희망간이역으로 향했다. 이미 어둑어둑해진 겨울 초입의 저녁이었다. 희망간이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주변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간이역 플랫폼에는 작은 가로등 하나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아는 낡은 플랫폼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세 번째 소나무. 첫 번째 소나무, 두 번째 소나무를 지나 세 번째 소나무에 도착했다. 수아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소나무 아래를 비췄다. 소나무 밑둥. 그곳에 작은 돌덩이들이 모여 있었다. 수아는 무릎을 꿇고 돌덩이들을 치웠다. 손이 시렸다. 그리고 마침내 땅에 묻혀있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성인 남자의 손바닥만 한 크기. 표면에는 아빠의 이름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수아는 상자를 꺼냈다. 손에 흙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5년 동안 땅속에서 아빠를 대신해 기다리고 있던 상자.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낡은 필름 카메라, 아빠가 어릴 적 수아의 사진을 찍어주던 바로 그 카메라였다. 새 필름 한 통, 방금 필름통에서 찾은 메모지처럼 깨끗한 새 필름 한 통이 있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손글씨로 수아에게 보내는 아빠의 20번째 편지라고 적혀 있었다. 수아는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20번째 편지라니.
아빠는 매년 수아의 생일이나 졸업 같은 중요한 날에 카세트 테이프에 음성 편지를 녹음해주곤 했다. 그런데 20번째 편지라면 5년 전 수아가 23살 생일에 받아야 했을 편지였다. 수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빠의 마지막 날, 아빠는 이 모텔에서 문자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이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해서 이곳에 묻어두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이어진다. 별표 짓지 마. 별표는 이 별표 20번째 편지 별표를 잊지 말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나는 곧바로 휴대폰에 연결하는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평소 아빠의 녹음 파일을 듣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이 흐른 후 5년 전에 아빠 목소리가 플랫폼에 울려 퍼졌다. 수아야. 23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제는 내가 아빠 없이도 스스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어른이 되었겠지. 아빠는 오늘 이 카세트를 마지막으로 녹음할 것 같구나. 수아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빠의 목소리가 5년 만에 자신의 귓가에 닿았다. 차분하지만 왠지 모를 슬픔이 섞여 있는 목소리였다. 아빠는 출장을 와서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어?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하다. 어쩌면 내게 이 녹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빠는 예감했던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불안감이었을까? 수아야, 내가 이 테이프를 듣는다면 아빠는 이제 내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걸 찾았다는 건 아빠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숙제를 성공했다는 뜻이겠지. 잊지 말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는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말라는 의미야. 그리고 아빠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다. 그리고 내가 슬픔에 잠겨서 아빠와 함께했던 가장 소중한 기억까지 잊어버리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란다. 아빠는 내가 강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힘들 때는 언제든 이 간이역에 와서 이 카메라로 내 모습을 찍어보렴. 내가 아빠의 선물을 찾아냈다는 증거를 남겨두렴. 아빠의 목소리 끝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수아는 오열했다. 아빠는 딸이 5년 동안 슬픔 속에 갇혀 과거의 행복까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아빠는 딸에게 슬픔을 극복할 별표 도구, 카메라, 별표와 별표 용서, 금성 편지, 별표를 남겨준 것이다. 수아는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테이프를 꺼냈다. 손에 쥐고 있던 낡은 필름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어둠 속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서 스스로의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맞추었다. 찰칵. 셔터가 눌리는 소리가 5년 전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을 이어주었다. 필름통에서 나온 메모, 벤치 아래의 상자, 그리고 이 카메라. 아빠가 남긴 일련의 장치들을 통해 수아는 드디어 아빠와 제대로 된 작별을 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미완의 슬픔은 아니었다. 5년 후의 안녕이었다. 수아는 이제 아빠가 자신에게 선물한 새로운 필름으로 현재의 삶을 다시 찍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희망 간이역의 밤은 차가웠지만 수아의 마음속은 아빠의 목소리로 따뜻하게 채워졌다.